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벌써 내일이면 11월 달인데 다음 주에는 큰 이슈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대주주 양도세 조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대선, 이렇게 두 가지의 굵직한 이슈가 있는데 모두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만 있다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조금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지난 주말에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하였고 그 다음날 주가의 흐름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이틀날부터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모두 주가가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본 실적 발표를 했었고 사업 부분별 실적을 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나왔던 분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흐름은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또 사업 부분별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소비자 가전하고 모바일 쪽 13분기 만에 처음, 사상 최초, 이런 표현을 써갈 만큼 상당히 영업이익이 준수했고 4분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비교적 둔화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2021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4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최근 들어 삼성전자의 하락에 대해서 잘 표현해준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2021년 그리고 22년, 23년까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발표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3년 전인 2017년으로 거슬러 가볼게요. 2017년 3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는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향후 3년간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 그 기간 내에 앞으로의 배당 성향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잉여 자금이 생겼을 때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특별 배당 정책, 이런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주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적 발표와 함께 동시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에도 본 실적 발표가 있는 당일에 2021년, 22년 그리고 23년까지 향후 3년간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입장이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기간이었는데 제목 그대로 삼성전자에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미뤘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점으로는 4분기 실적 발표 당일, 즉 내년 1월이 될 수 있겠죠. 내년 1월이 되어서야 향후 21년, 22년, 23년까지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 또한 특별 배당에 대해서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미룰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추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속세와 관련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상속세 평가액 같은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이 사망 전 2개월과 사망 후 2개월, 즉 사망 시점을 전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개월로 계산을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주가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건희 회장의 사망 시점 당일부터 앞으로 향후 2개월까지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내야 되는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이건희 회장이 사망 당일부터 향후 2개월까지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주주 환원 정책, 별다른 특별한 상황이 없었다면 이번에 3분기에 실적 발표와 함께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내용들이 포함되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어쨌든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할 테지만 미리 발표하는 것보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 시점, 그 시점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그 시점에 발표하는 것이 주가도 크게 상승하지 않고 그룹 차원에서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데 조금은 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발표를 미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세무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100원 떨어질 때마다 상속세의 부담이 150억이 줄어든다. 이런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 100원당 세금 150억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그룹 차원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특별 배당금, 여기에 대해서 정말 특별 배당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특별 배당을 하게 되면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생명,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도 현금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주 환원 정책과 함께 연말 특별 배당에 대해서 발표를 할 테지만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 부담을 갖고 있는 삼성그룹 차원에서도 주주들이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현재의 주가 흐름을 설명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반문을 할 수 있겠죠. 앞으로 향후 2개월간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마냥 하락만 부추길 수 있는 이슈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 연말까지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박스권 혹은 일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은 내가 매도해서 도망갈 시점이 아니라 좋은 기회를 삼고 내가 그동안 삼성전자를 6만원 부근에서는 부담스러웠다면 앞으로 향후 2개월간, 물론 2개월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제처럼 이렇게 한 번씩 출렁일 때마다 수량을 늘려갈 수 있고 혹은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향후 2개월간 조금은 부정적일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이러한 이슈를 긍정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내년 1분기로 미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내년 1월 달에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고 삼성전자 입장에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긍정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놓게 된다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에 주가를 낮춰서 상속세의 규모가 줄어들고 또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더 나은 배당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면 언제든지 추가 매수의 기회를 가져보고 반대로 자금이 없다면 조금만 이겨내자. 이렇게 현 시점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화이자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죠. 코로나 백신이 크리스마스 전에 출시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코로나 백신이 올 연말에 나오게 된다면 저는 내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기대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연말에 우리가 불확실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 대선, 지금 뉴스를 보니까 대선이 끝나도 계속 말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대선도 끝나고 대주주 양도세, 여기에 대한 이슈도 내년이 되면 종료가 되겠죠. 이어서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나온다면 정말 내년 초부터 주가의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말보다는 연초에 주가의 흐름이 조금 더 좋았거든요. 이런 측면까지 같이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빨리 코로나 백신 치료제 보급이 되어서 조금은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투자의 구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하락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나스닥 선물 오후장 되면서 급격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요동을 쳤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니케이도 보시면 약 1.5%의 강한 하락이 나왔고 또 중국 상해 종합 마찬가지로 1.5%의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만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국내 증시 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 있죠. 대선. 현재 시장에서는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한번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조금은 시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서 주가의 변동성 없이 좋은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